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로 38번째 강의로日韓 관계의 오모나 경향, 한일 관계의 주요한 현안. 아시겠지만 현안이란 말은 걸려있는 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안이거든요. 사실 이게 강의는 마지막 세션인데 밝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할 수 없이 지금 한일 간에 놓여 있는 어려운 문제, 이 세 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지금 앞으로 떠오르는 징용공 배상 문제, 그리고 이 독도 영토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기업에서 일하시려면은 이거를 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역시 삶이기 때문에 일본 동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반드시 이 대화가 등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곤혹하거나 미묘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의견을 숨기거나 구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형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꼭 베이직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세 가지 아주 미묘한 문제에 관해서 핵심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뭐 거의 매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표현 보시면은 위안부는 그 인용 마크가 있죠. 이건 한일 간의 일종의 합의된 말로서 위안부,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된 위안부 문제라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제 멋대로 말을 만들지 않고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한국 정신의 문제 대책 협의회,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1930년대, 즉 중일전쟁 그 이전부터 45년 일본의 패전이 이르기까지 일본군의 제도적으로 각 지역의 군 위안소를 설립해서 점령지와 식민지의 여성들을, 즉 그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성노예로 만든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된 위안부라는 이 코테이션 마크가 있고 영어로는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이라고 국제에서는 쓴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위안부란 말이 뭐냐? 종군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그러면 따를 종, 군대를 따라갔다. 마치 이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따라간 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군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신대, 사실은 정신대 대책협의회지만 정신대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대신 따위라는 것은 과거 일본의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대신 따위거든요. 남자들은 뭐 노력동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서 서기 필경이라면 그것도 정신대고, 말하자면 국가를 위한 봉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몸을 바친다라고 한 것인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당시 일본의 전시체 돌입과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한 제도,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가서 공장에서 일했다면은 정신대지만은 성노예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거하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기고 왜 안 없어지는 것이냐? 일어나기는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 우선은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51년 9월에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연합국 48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독도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65년도에는 당시 일본의 자민당 정부하고 한국의 박정희 정권 사이에 한일 협정이 조약돼서 이것으로서 소위 말하는 국교 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 학생, 김지아 시인, 서울대학교 학생, 이런 분들이 당시 이거를 반대 데모를 아주 적극 주도했던 그런 역사의 하나의 또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88년에
한국의 여성단체가 일본군의 위안소 제도를 청취하고 조사를 처음으로 요구해서 90년에 2년 후에 이 문제를 규명해서 처음으로 정대협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65년 한일 협정하기 전에 14년 동안 한일 간에 협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왜 안 나왔겠다고 계속 있다가 결국은 88년, 90년에 가서 결국은 그 희생자가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91년도에는 위안부,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인 김학순 씨께서 처음으로 어떤 창피함이나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최초로 공적인 자석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하로 피해 여성들이 일본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집회,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92년 1월이었었고요. 그때부터 아직은 한일 간의 협조 기운이 강했었기 때문에 일본의 관봉장관 가토 고이치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하고 감독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고노다마, 지금도 아베 정권이 이 고노다마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좀 말이 많은 겁니다. 고노다마는 뭐냐면은 일본군이 관여했다, 강제동원에서 사과한다는 최초의 사과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과메라 피해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이 돈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부터 일본을 말하자면 비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2000년대에는 동경에서 국제 모의 법정이 벌어서 이건 모의입니다. 검사 판사 다 모여서 일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일본 일왕이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법정이 생겼는데 그때 검사 역할을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입니다. 그만큼 박원순 당시 변호사께서는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해서 2007년대에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일본을 비난한 소위 말하는 트리플 A,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트리플 A, A가 3개. admit, 인정해라. acknowledge, 죄를 확실하게 밝히고 apologize, 사과해라. 이 A를 시작하는 단어 3개를 집어넣은,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화해다.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한국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 acknowledge, admit, apologize 해라고 하는 것이 결의안이 나왔었고, 국제적인 이제, 그리고 2011년대에는 드디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정부, 특히 외교부가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하고 따져서 피해 보상을 받아내라. 부작위라는 것은 법령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를 헌법재판소가 야단을 친 것이 큰 저거였죠. 그리고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92년에 시작된 수요 시위의 1000번째 시위에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진 최초의 평화소녀상 넘버1이 대사관 앞에 세워진 것이 지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고노다마, 일본 사람들은 고노다마가 이걸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본말로 읽겠습니다. 생격 교주 한랭 하찌가즈니 당시 미야자와 세경노 수장 밑에 고노 요해 나이가 간보 조관과 합병. 정식 명칭은 이양후 관계 조사 객가 합변이 간수로. 그러니까 당시 조사했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고노 나이가 간보 조관로 당화. 근데 내용이 위안소는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에 걸쳐서 설치되어 다수의 위안부가 있다. 그리고 설치되어
관리하는 것은 구 일본군이 직접 간접 관여를 했다.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래 이 위안부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가서 모여져서 관헌, 말하자면 군대 헌병의 직접적인 그 관리하에 놓였고 많은 여성들이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분들의 치유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오詫비, 사죄의 말씀과 반성의 기분을 표명한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일본군이 관여했다,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사과한다는 아까 말한 트리플 A가 사실 여기서 일단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은 이거 갖고 안 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주장한 거죠. 이것이 최근에 2015년 12월 28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오바마 정권이 한일 간의 협력이 너무 중요하니까 막강한 압력을 넣는 가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의 기시다 외무장관하고 외상하고 한국의 윤병세 장관이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12월 28일. 그거는 뭐냐면은 이것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슈 카츠 후 가격대끼니 가겠죠.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해결되는 걸로 한다. 양쪽 정부가 합의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베 신조가 이 기시다 수상 말하기 아베 신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위안부에 대해서 고통과 경험에 대해서 반성의 기모찌를 표명하겠다. 한국 정부는 이것으로서 일단은 위안부 문제는 최종 합의를 pongo한다. 이것이 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졸속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많은 위안부 분들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이 조약도 아니고 다만 합의인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진짜 한국인의 또 일본인의 지금 지혜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사태가 왔다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용공, 초효고 배상 문제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회상하기 참 쓰라린 얘기지만은 여러분 한국은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에는 합방이 돼서 일본 식민지의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45년까지는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 일본의 일부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은 내지고 조선은 외지. 다만 같은 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총독부가 많은 일본인이 와서 관리를 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실 폐쇄해서 그 총독부 관리를 하고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통치하에는 같은 나라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일본이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식민지, 특히 한국에서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월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월급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강제로 간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 그 구남도란 영화 나와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것이 앞으로 또 다시 위안부 문제에 걸맞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지금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로 끌려가서 여성의 그런 순교를 빼앗긴 그런 민감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강제 노동에 됐던 것이죠. 이거를 한국의 나무위키라는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체제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특히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부터 자기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에서 이를 실시했다. 39년에는
여기에 기초해서 국민징용령이 내려져가지고 이걸 따라서 반발을 우려해서 지원 형식을 만들어서 농력을 증발해서 일본의 많은 군수 공장 같은 데서 노동을 하게 했다. 그리고 41년 총동원 체제, 전쟁 체제로 들어가는 12월 6일에는 노무 조정령 명령을 내려서 일본이 필요한 노무를 확보하고 이제 그때부터 강제로 막 데려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멀쩡하게 있던 학생이 끌려가서 광산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여기서 벌어진 건데 이것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1965년에 있던 한일 간의를 국교 정상화라는 것을 씁니다. 정상화가 됐다. 거기에는 기본조약 밑에 4개의 부속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청구권 협정이라는 뭐냐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뭐냐? 1910년부터 45년 사이 일본이 통치하는 사이에 일본이 남겨놨던 재산, 또 한국 사람들이 뺏긴 유형무형의 재산들, 이 재산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거를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버리자.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 14년 동안의 협정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조에는 결국은 이것으로서 양국 간의 법인을, 기업을 포함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격 간의 모든 청구권이 서로 내 것 이거 따지는 것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던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모든 청구권자는 동일자 이전에 이 날짜 이전에 있던 발생한 사유 1910년이건 40년이건 관계없이 더 이상 주장을 없는 것, 끝장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일본은 그 당시 3억 달러, 2억 달러,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원조를 줬고 그 돈으로 가져와서 한국은 포항제철 만들고 외환은행 만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피해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민사회에서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에서 재판해서 100% 기각입니다. 일본에서 뭐 미쯔비시 유명한 뭐 후지코시 이런 많은 상대로 자기네 조상이나 본인이 과거에 가서 일하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도 100% 기각이었고 한국에서도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와서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니폰 제철에서 강제징용된 한국인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기업이 피해자들의 손을 배상한다고 판결 내고 이걸 고등부 내려보내서 다시 판결해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고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확정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아시겠지만은 대법원이 그 내보내면은 그 밑에 있는 고등법원이 다시 판결해서 올리고 이거를 확정해야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확정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후로 서울 고등법원에 제시된 신일본 우리 지난번 나왔습니다. 신일대 주킹 대상으로 하는 소송,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 서울중앙지법에서 후지코시 상대 소송, 서울중앙지법 이것들이 다 지금 뭐 8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그런 건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토 문제. 이건 제가 제 자랑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겁니다만은 제가 일본에서 타케시마 미츠야코 독도를 일본말로 타케시마라고 부르죠. 타케시마에 관한 한일 정보원의 미략이 있어서 그 얘기를 일본 수상한테 듣고 제가 한 2, 3년 그거를 리서치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독도 밀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토 문제는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독도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도 있고 지금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역시 국제 정치는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1905년에 러시아 함대와 해전을 치르기 전에 거기서 이겼죠, 일본이. 그 소련의 해군 함대를 살필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지를 세우면서도 그때부터 자기네 땅으로 주장하면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 해안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시마네 해안입니다. 아까 나왔듯이. 그러니까 시마네 해안에서 이렇게 거리가 있고 훨씬 가깝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한국은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당시 영토선으로 우리 땅, 우리 섬이고 일본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따라서 이거는 냉정한 국제정치 논리로만 본다면은 힘의 관계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동도, 서도, 또 일본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불린다면은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당연히 한국 해경이 있고 여기서 투표를 하는 행정적으로 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이런 스마트폰으로 세계가 통하는 광명천지 시대에 일본의 외교부하고 한국의 외교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자, 우리 한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교회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땅인데 한 가지 의문은 그럼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어떤 다른 데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본인데 일본 외무성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그대로 다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그리고 국제법상의 명백한 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아까 말한 그런 불법 점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는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당성이 없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것보다도 국제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국제법이 따라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그러면 왜 국제법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본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5년에 그 이전의 역사는 말 안 하겠습니다. 1914년에 울릉도가 강원도에서 경북도, 그래서 지금도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서 주장하는 분들은 경상북도입니다. 강원도도 경상북도로 이관됐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때는 이미 식민 통치에 있는 경상북도, 일본 행정기구죠. 전쟁이 끝나고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여기서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그때 일본이 패전국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 삼아서 냉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이 과거에 침략한 나라에 돌려줘야 되는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환해야 되는 영토에 단순히 리스트에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죠. 여기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평화선을 그어가지고 그때부터 독도를 경찰을 보내서 점거를 하고 일본은 이걸 불법 점거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협상 끝에 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즉 정상화 조약이 체결되고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이승만 라인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에 하나가 한일 간의 분쟁 해결에 관한 고안 공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애도 한국에 관한 분쟁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분쟁 해결이라는 공문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독도 다케시마를 명기를 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영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쟁 처리 사항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 대화를 해결한다. 예, 이 불칙의 근거가 된 이 65년 6월 20일의 이 부속 중에 하나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 분쟁의 대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부는 별단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의 분쟁을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해결하는 걸 하고 이것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수속에 따라서 조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한다. 당시 시인하 에츠사부로 일본의 외무대신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이거를 합의함으로써 독도 다케시마라는 말을 싹 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지금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은 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거를 발동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한국은 무슨 소리냐. 독도 우리 땅인데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어긋나는데 현실은 한국이 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일방이 응하지 않으면 못 가거든요. 따라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된 확률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불씨가 남아서 한일 간에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그런 관계 개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굉장히 장애하는 오늘의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그 한일 간의 현안들, 이건 뭐 세 가지 키워드는 세 가지 현안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진짜 이거는 민감한 문제죠.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앞으로도 허들로서 남을 것이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뭐 미국이다 여기저기에서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이거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문제 등등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게다가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고 했던 박정희 정권과 아베 정권의 2015년 1228 합의가 지금 새로운 우리 시민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두 번째는 징용 배상 문제. 이거는 계속 사법부에서 부인되다가 우리 한국의 사법부에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부작위한다. 새롭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사법에 의한 시정이죠. 새롭게 동료 얻어서 가는데 역시 이것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계속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한국에는 일본 기업을 재산을 차압하는 그런 식의 액션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는 옳다 하더라도 한일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영토 문제는 아시겠지만 국가의 성립 요건이 국민, 주권, 영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토 문제는 그 안에는 어떤 자존심이 결부가 되고 더군다나 국제사회는 국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국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로서 현실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논쟁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이 당시 1965년 당시에 일본의 자민당하고 한국의 공화당 사이에 일종의 처리 방법에 관해서 미략, 이거는 말하자면 그 문제가 있음을 간주하되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